안녕하십니까. 엔터프라이즈 세일즈의 조성진 매니저입니다. 아까 깊어가는 가을이라는 멘트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어제 아이롱 파마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이 30분, 40분 되는 이 하나의 세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여태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세션도 좀 있었고, 내용도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이 세션은 쉽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발표를 마치고 저희 쪽 고객 사례를 하나 더 고객분께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심이 많으시죠? 예, 특히 하이브리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저희도 직원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벤더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피처나 새로운 어떤 펑션들이 고객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서 수렴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디벨롭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키노트나 방금 전 얘기했던 것 같은 X1 인스턴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한 몇 개월 전 오늘 상반기에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있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정말로 얼마 전에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VDI 솔루션, 저희 쪽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비용을 말씀드리면 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한 계정당 한 달 사용하면 얼마,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토탈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의 니즈는 이런 월 단위 사용 말고 시간 단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니즈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난달에 그분이 런칭이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고객에게 굉장히 큰 베네핏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을 제가 여기에 직원임에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하이브리드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요즘에 자동차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실 건데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간 다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한 어떤 확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이 두 개 있으시다면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질문이 이제 굉장히 이분법적인 거죠. 예. 계속해서 여태까지 하시던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대세인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로 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 많은 고객사들,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십니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를 내가 선택하면 되면 모든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고, 이 리스크를 내가 다 안아야 될 것이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오너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은 양자택일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즉 yes, no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all or nothing이라는 얘기가 있죠. 똑같은 부분인데요. 모든 것을 다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다 버리고 새로운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합이란 부분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은 항상 챌린지를 받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색은 항상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게 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먹기 좋은 떡이라도 먹기가 힘들면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께서 하이브리드로
그 서비스를 구축하시고 기업의 어떤 인프라를 통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툴과 전략을 고민하고 제공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사설망과 동일하게 그 IP 대역들을 맞춰서 클라우드에서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저희 서비스도 그대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접근되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지나 백업, 아카이브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여러분께서 그 스토리지 백업 아카이브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들,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현재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비용이 좀 아까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있어가지고 클라우드로 확장을 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비효율 효율적이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SE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내가 다루기 힘들고 UI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한 로그 형태로 볼 수 없다면 굉장히 좀 쉽지 않겠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매니지먼트 운영과 동일하게 로그를 취합해서 약간의 개발을 거쳐 기존에 사용하신 어떤 툴을 통해서 그대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IT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데요. Result of Combining Internal and External Service입니다. 즉 내외의 그 결합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Support of a Business Outcome.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비즈니스를 잘 되기 위한 결과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이브리드라는 것들은 결국은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의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IDC 센터입니다. IDC 센터에 스토리지를 하나를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에 있어서 뭐 스토리지나 서버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어떤 특정 벤더사의 브랜드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볼륨을 맞추고 스펙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그 해당 장비의 어떤 값이 명확한지 이 부분에서 또 증명을 할 것이고요. 뭐 결정된 그 장비를 서버를 파킹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OS를 설치하고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여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치를 하는 과정보다 이 부분을 증설하는 과정보다 더 많이 공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500MB의 스토리지 양이 필요한데 앞으로 내가 한 1테라까지 쓸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더 예측치를 더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2TB짜리 스토리지를 사게 될 것이죠. 그리고 스토리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나의 스토리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중화, 삼중화, 이 털러런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는 새로운 기준이고 새로운 세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VPC라는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서 가상의 여러분만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거죠. 이 VPC는 다른 고객사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데이터 센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스토리지나 EC2 인스턴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기업의 데이터 센터와 새로운 VPC, 아마존 VPC와 연결을 하여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결 옵션은 약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익히 알고 계신 전용선이 있습니다. 전용선은 다이렉트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저희 AWS에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트에 연결을 하면 그 뒷단에는 AWS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기업의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의 게이트웨이 부분만 연결을 해주면 전용선 연결이 바로 시큐어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 부분이 여의치 않다. 굉장히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명확한 니즈가 있었을 때 우리는 IPsec 기반의 VPN,
가상의 VPN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선과 VPN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 클라우드가 하나의 대안책이 될까 이런 부분에 떠나서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와 운영 부분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원하시는 형태의 서버 리소스, 원하시는 형태의 리소스, 인프라 리소스를 자연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디플로이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무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있다면 이 부분을 두 개를 배워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확장된 모델이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 그대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IaaS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인프라 를 떠나서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부분까지도 통합된 리소스로 구축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어떤 접근 제어나 그 다음에 디렉토리나 그 다음에 다양한 계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IAM이라고 부르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드민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유가 되면 안 될 것이고요. 어떤 부분들, 어떤 담당자에게는 리드에 대한 부분만 줘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분들께는 S3, 즉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 권한만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원하시는 형태로 쪼개서 필요하신 만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가지고 계셨던 이미 프라이빗 형태로 VM 이미지가 있다면 이 VM 이미지를 저희의 VM 임포트 엑스포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AWS로 그대로 포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VPC라는 어떤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안, 시큐어한 하나의 어떤 가상의 VPC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이 일괄적으로 가능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시인데요. 보시면 세션이 왼쪽 인터넷 구간을 통해서 웹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웹 레이어로 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선 또는 그 VPN 구간을 통해서 시큐어하게 기존의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과 DB 레이어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전 이랜드 통합몰 세션, 그 통합몰 발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확장성이 필요한 그럴 때 뭐 예컨대 게임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어떤 게임이 증가를 하거나 쇼핑몰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런 아키텍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DB 레이어까지 AWS에 올릴 수 있겠으나 사실상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실행한다는 부분 것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도가 쉬운 첫 번째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암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DB를 제외한 웹아스, 프론트 단 영역이 AWS로 모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은 사실은 어떤 특정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꼭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온프렘에 남아 있어야 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프론트 단, 앞단에 있는 처리는 AWS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프론트 단을 AWS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구성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인 거죠. 인터넷 구간에서 세션이 웹 레이어, 기존의 온프렘 쪽으로 오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오게 되고요. 마치 DMZ 존을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모든 처리는,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DB의 처리는 AWS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큐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이 프라이빗 커넥션에 대해서 VPN 또는 전용선을 통해서 시큐어하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많은 패턴이 있겠으나 그 보신 바와 같이 그 스토리지 부분들 이 S3와 같은 스토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고가형성 911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100만 년에 한 개의 파일을 유실할 확률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가형성이 높은 스토리지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 같은 경우가 가장 접근도가 좁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가장 편리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게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례 이런 규정들을 진수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고객사인데요.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저희 신한은행 발표를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고객을 모시고 이런 모범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는 아니고 해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되는 이슈는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저희 US의 버지니아 즉 미국 동부 리전을 사용을 해서 구성을 한 예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하나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신한은행 그 사례를 모시겠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하고 써니마이카로 차 쉽게 사고 은행 안 가고도 통장 만들고 다 되네. 써니잖아요 선생님. 소니 은행 잘했냐? 은행장입니다. 가수의 배장이야. 손안의 은행이 온다. 신한 써니뱅크. 신한은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신한은행 북미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신한은행 ICT 계획부 이준 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관련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이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전부터 키워드가 깊어가는 가을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가지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1년 전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발표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얼떨떨하고요. 그리고 좀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좀 이동간에 좀 영상을 좀 넣습니다. 신한은행 뭐 광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잠깐 봤었는데 그때 이 영상이 나와서 되게 좀 제가 뭐 신한은행에 근무는 하고 있지만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유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넣어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신한은행은 20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는 저희가 이제 신한은행이 리딩 뱅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해외에 나가면 저희는 후발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테일 은행 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출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대면 쪽에 특히나 이제 인터넷 뱅킹 쪽에 어떤 인프라를 저희가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 바로 좀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개국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슈가 없이 좀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도 비대면 쪽이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해외도 이제 비대면 쪽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쪽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속도가 저하되는 좀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좀 하였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서 구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제 웹하고 이제 와스 프론트 영역만 앞단에 저희가 좀 구축을 했고 기존에 이제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DB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현지 IDC 센터에 직접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하이브리드형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슈가 좀 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일단 진출을 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이제 DB 서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지에 직접 구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연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하는데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킹은 뭐 방화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대면은 이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구축하는 부분이 훨씬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구축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 없이 잘 지내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패킷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좀 이슈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제 웹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에 여기 이제 DB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북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다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 쪽 여기서 태평양을 타고 건너와서 한국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을 하고 한국에 있는 웹 서버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있는 DB 서버에 접속을 해서 관련 정보를 뭐 가지고 다시 한국에 있는 웹 서버로 와서 한국에 있는 웹 서버는 미국에 있는 유저한테 전해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무시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솔직히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저희가 이런 인터넷 뱅킹 인프라는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다른 지금 지역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북미 쪽에 이슈가 생겼던 건 저희가 보기에는 이 트래픽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데이터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레이턴시가 아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좀 개선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은 아주 단순한 건 아닙니다. 현지에 직접 저희 웹 서버를 갖다 놓고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런 뭐 이슈도 없이 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구축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이제 소모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출장은 출장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20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 얘네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멕시코도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뉴욕 지점은 또 별도로 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러면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그럼 다 같이 또 가서 그렇게 할 거냐 이런 또 내부적인 악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더 혁신적인 좀 방법을 생각을 하자고 한 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이제 구성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제1금융권에서 뜬금없이 뭔 클라우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무조건 뭐 아시다시피 제1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DB 서버 다 유닉스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웹 서버도 유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U2L을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의 웹 서버도 U2L로 실제적으로 한국에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를 U2L로 전환을 해가지고 리눅스로 전환을 했고요. 다른 어떤 시스템들도 이제 리눅스로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전환에 대한 이제 리눅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신규로 이렇게 구축될 웹 서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유닉스로 구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눅스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니까 클라우드도 저희 쪽에 하나 이제 대안이 됐던 겁니다.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갑자기 유닉스에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내가 할래 이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면 좀 단순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보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마존 그 웹서버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희가 웹 와스 서버를 이렇게 두 개를 이중화해서 올리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미국 쪽의 IDC 센터는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는 그대로 남겨두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구나 아마 개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설명만 들으면 저렇게 하면 되지 않니? 이렇게 누구나 좀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도 이제 지난 이제 세션에서도 여기 AWS 직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혹시 이제 여기 이제 계신 엔터프라이즈 이제 고객분들이시니까 많은 이제 업체에서 이제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영업을 하시려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런 거죠. 저희는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다 되든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있겠죠 어딘가에는 정말로 뭔가를 다 알아서 다 해주든가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마존 이제 클라우드 쪽을 이제 접촉을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를 왜 접촉을 했느냐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좀 이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좀 선별을 하게 됐고요. 아마 AWS에서도 여러 번 광고를 했었겠지만 북미 쪽에 뭐 캐피탈 원 사례라든지 일본의 이제 소니뱅크 사례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본 결과 이 정도라면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마존 코리아 연락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는 저희는 다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저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나요? 였습니다. 참 신선했죠. 무엇을 원한다? 내가 뭘 원하지? 이렇게 물어본 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켓플레이스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또 그 현재 기존에 여기 인터넷 뱅킹에 이제 그 앞에 여기에 잠깐만요. 한국에 있던 인터넷 뱅킹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구축했던 거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갭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 뱅킹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솔직히 그 우리 디도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드 발란싱 그리고 침입 탐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우리 웹 서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뭐 이미지 서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또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VPC라고 하는 영역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직접 붙지 말고 뭔가 이제 다른 퍼블릭 공간과 프라이빗 공간을 다시 한번 또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갭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니즈를 이야기를 하니 그런 니즈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디도스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회피하려고 했었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 퍼블릭 망과 이제 뭐 프라이빗 망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를 얻었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도입 전에는 솔직히 이제 그 불규칙적이었어요. 이제 망의 이제 안정성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뭐 들쭉날쭉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본 결과는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리스폰스 타임을 이제 가지게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북미 리전에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약 한 뭐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뭐 리스폰스 타임 5배라고 하니까 뭐 무지하게 그거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 정도, 뭐 5초인데 뭐 1초 정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리스폰스 타임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은행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상당히 좀 많은 내부적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오픈이 원래 이제 이번 달, 저번 달이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 아까 사례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금융권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저희보다도 더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선은 AWS 그 클라우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세가 클라우드니까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대세가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클라우드에 어떤 것을 올릴지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한은행은 명확한 목표를 좀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는 비즈니스 민첩성입니다. 민첩성과 비용 절감 이 두 가지입니다. 덧붙여서 북미 인터넷 뱅킹 관련은 하나가 더 있는데 나중에 뭐 다음 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제 만약에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모델로 인터넷 뱅킹에 한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많은 그 우리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도 있고 하면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우리 환경에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가면 다 되죠. 되는데 되기 전에 그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온프레미스 환경과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채택한다는 이야기는 그 지금까지의 관리 범위와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프론트 단위든 어떤 단위든지 간에 그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환경과 연관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온프레미스만 생각했던 아키텍처가 향후에 이제 그러면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올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테이징 단계를 가질 것인지 아키텍처 입장에서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안 심의 절차 가져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슈니까요. 그리고 자 이리저리 해가 다 됐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다 있어요. 기능이 다 있고 내가 원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축을 했을 때 나오는 비용과 분명히 비교 분석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5년 TCO 개념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비용이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커버할 만큼의 어떤 그 베네핏이 있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OC 계획만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다 보면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정말로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해 신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수가 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좋은 게 테스트가 끝나면 이전에는 저희가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이 온프레미스 입장에서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 환경이 거의 운영과 동일한 형태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DR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뭐 운영 환경, DR 환경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저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리전으로 옮겨간다면 그게 DR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은 상당히 좀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북미 인터넷 뱅킹에 국한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이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했는데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인터넷 뱅킹을 이제 이행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적인 테스트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좀 내부적인 뭐 이슈도 있고 했었는데 실제적인 결과가 좋고 향후에 이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니즈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지에 저희가 직접 구축을 했다고 그런다면 물론 뭐 현지에 저희가 이제 DB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있습니다. 웹 서버까지 현지에 구축을 했다고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 오너십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지지만 현지에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저희 금융권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본국만큼 이제 한국이 헤드쿼터지 않습니까? 본국만큼 IT 인력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현지에서 그런 IT 인력을 수배를 해가지고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엔지니어가 작업을 해봤었는데 정말 저희 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버립니다. 나사 조립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이상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슈 그리고 직접 가서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처음 그 출장 기간 동안에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베네핏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북미 사례에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베네핏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20개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터넷 뱅킹이 있는 곳이 베트남 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뭐 특별히 랭귀지 정도만 다른 수준이지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바로 저 서비스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제로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서 구축을 하는 방법, 이거를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번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 대비 약 한 50% 정도 이제 세이브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이제 앞에 세션에서도 DW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지금과는 다른 어떤 현지에도 그런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북미 인터넷 뱅킹을 이제 구현했던 데에 대한 이제 사례 발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도 더 많은 이제 사례도 가지고 계시고 하신데 제가 나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세션에 와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이제 접하고 저희가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지은 부부장께서 약 한 10분, 15분간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레슨런을 저희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권이었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아키텍처를 검토를 해봤었고 특히 또 빠질 수 없는 어떤 파트너사에 대한 협업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고려를 해봤었습니다. 예,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제 뒤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전기차를 몰고 다니세요. 그 완전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아니고요. 정말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고 그냥 완전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떨어지면 멈추게 되는 전기차인데요. 굉장히 저는 불안했어요. 이거를 뭐 타고 다니면 가다 멈추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기술이 뭐 배터리 기술이 얼마 안 되니까 140km밖에 못 가더라고요. 가다 뭐 출퇴근하는 거 따져보면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충전을 했습니다. 약 한 20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직원과 저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오늘 발표한 세션 좀 마무리하고 커피 한 잔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차 몰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데요. 막상 해보지 않으니까 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전기차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 아직 우리나라엔 보급이 좀 덜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 느껴봐야지 이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OC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범 테스트입니다. 결국 US 인터넷 뱅킹, 신한의 US 인터넷 뱅킹도 처음부터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제죠. 그런데 처음에 단순한 어떤 핑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파트너사도 굉장히 많고 저희도 큰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여정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니 투 더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데브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셨겠지만 뭐 나중에는 어떤 분석 잡에 대한 부분들, 방금 전에도 빅데이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론사, 요 근처에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왜 스트레스를 많이 갖냐? 실패하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여태까지 투자해놓은 비용을 다 날리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몇 개월을 사실은 진행을 못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굉장히 그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과 뭐 올인 사례까지도 갈 수 있겠으나 지금 여러분께서 근무하고 계신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간편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인 부분들을 먼저 선정하시어 그 부분에서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요 장표의 핵심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세일즈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세일즈가 필요해? 그냥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가지고 계정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육만 좀 받고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세일즈가 필요하고요. 엔터프라이즈급의 기업체에서는 더더욱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PM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전에 이제 빅데이터 쪽 설명하신 분이 그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방금 저희 고객 신한은행 유지부부장도 아키텍트입니다. 테크니컬 아키텍트. 그래서 이런 솔루션 아키텍트 분과 테크니컬 아키텍트 분이 만나서 아키텍처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워크로드가 이 잡이 클라우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면 어떤 걸 가면 좋을까? 어떤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고 여러분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 그다음에 어카운트 매니저, 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 세미나, 교육, 문서 이런 부분들도 다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파트너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약 한 2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능이 아닙니다. 저희 혼자 다 할 수 없고요. 저희는 파트너사와 함께 여러분의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과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저희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너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AWS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방향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알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